미국 대선이 무르익고 있는데 3주 정도 남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코로나는 음성 이제 다 회복됐다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도 집어던졌죠. 그렇죠. 발등에 불은 떨어졌어요. 이제 경합주에서 약세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현지 시간에 지금 10일인데 900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자, 이 부분 한번 우리 얘기 좀 나눠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른바 샤이 트럼프 샤이 지지자들. 트럼프. 예.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총기 사건 때문에 생기는 Black Lives Matter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백인층들이 좀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한 백인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은 중부나 남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그렇죠. 지금까지 인종주의가 완전하게 청산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것을 놓고 트럼프를 지지하게 될 경우에는 간단치 않다. 아하.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코비드-19 이전에 이런 인식이 미국 사회에 있었어요. 트럼프가 들어와서 경제 괜찮아졌었어. 그런데 이 코비드 때문에 난리지. 그렇지. 이것만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도 이게 포괄되어 있어요. 아하, 경제가 그래서, 괜찮겠다. 경제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나. 네. 그래서 이 층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결에 대한 역장으로 확 집결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로 우려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편 투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시비를 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잖아요. 벌써 불복 얘기를 벌써 했어요. 네, 단단히 하고 트럼프 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부시 때도 이 전체 투표수하고 그다음에 주 단위에서의 그 표갈림이 격차가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미국의 법원에서 결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연방 이번에 대법원이겠죠 아마. 긴즈버그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미국의 대법원 수프림 코트에 인사청문회를 해서 그렇죠. 보수적인 인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엔 전체 지형은 보수가 장악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불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이 있는 거죠. 아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의회에서 일단 승계를 받지만 결정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미국의 헌법적 한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예상을 뭐 못한 것 어떻게 같아요, 미국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전략화시키고 있는 거죠, 공화당은, 아하. 트럼프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주지사 납치 사건까지 발동을 해서 내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주의 세력이 또한 미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뒤엉켜서 트럼프가 이것을 막고 통제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사태가 됐을 때에 미국 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혼란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네. 비상 사태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번에 대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전략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우려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통상적인 선거 결과로만 볼게 아니다. 볼 수는 없다. 그런 거죠. 자, 우리 김민우 교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네, 미국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 얘기 말이죠. 네.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네. 이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 조 바이든이 10% 넘는다고 해요. 네. 10% 어떻게 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되기 전 TV 1차 토론 마쳤을 때 네. 8%포인트 격차가 이건 미국 전국 평균 기준입니다. 그렇죠. 10%로 늘어났고 코로나19 확진해서 이게 병원에서 중간에 나왔잖아요. 네. 카퍼레이드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발코니에서 뭐 교황님처럼 손 흔들고 네. 그 보고 받고 나 이 대선 다시 돌아간다 하고 그러면서 16%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네. 그러면 1차 TV 토론 끝나고도 바이든이 앞섰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2배 격차로 벌어진 셈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니까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약간 크레이지 상태예요. 이건 약간 크레이지 미쳤다. 아까 이 어.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 걸 제가 두 자로 요약드리면요. 어떤 거죠? 세상에 전 미국 대선을 저희 남의 나라 얘기지만 남의 나라 얘기지만. 이건 우리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반평생 봐왔는데 네. 이거 진상이잖아요. 아, 진상이다. 네, 트럼프가 진상짓하고 있다. 엘고가 부시한테 질 때도 봤어요. 아, 예. 이게 선거인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와 다르구나. 선거 직선제가 제도 다르구나.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우편 투표를 거부할 생각을 하고 나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 미리 이제 깔고 지금 연방 대법원을 보수 일색으로 장악하고 그렇죠. 뭐 내전도 불사하겠다 고 그러면은 저는 코로나19에 이 확진됐던 요 짧은 기간을 보면서 네. 와, 이건 피눈물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 국민이라면. 미국 왜냐면 국민이라면. 우리나라로 대비해 보면요. 네, 아니, 세계 미국이 평가네. 세계 네. 최고의 과학 국가인데 의학 수준은 세계 1위예요. 부동의 1위. 뭐 그건 당연해야지 원래는. 바이러스 연구와 방역도 최고예요. 네. 그리고 이 사스라든가 2000년대 들어와서 신종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미국은 정말 방역에 대해서는 좀 강박적일 정도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네. 리더 한 명이 이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을 전혀 믿지 않고 엉뚱한 예. 그리고 소독약이 다 죽인다는데 주사로 맞으면 안 되겠어? 그다음에 본인은 나는 20년 전보다 건강하다 그러면서 네. 중증 환자가 맞는 약들을 동시에 막 투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에릭이라고 하는 이제 차남이 네. 방송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백신도 맞았어요. 근데 확진자는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백신은 예방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와 행태를 보이는데 지금 미국의 방역이 우리나라 방역이 미국보다 높아졌어요. 이 방역 역량 평가에서 그렇죠. 미국이 또 우리가 1위, 미국이 5위. 네. 우리 K 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 수준이. 네. 그래서 저는 한 명의 리더는 지금 4년 동안 나라를 얼마나 망쳤을까. 4년 더 하면 이제 재선도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미국은 막 갈까 걱정이 되는. 자, 그럼에도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럼에도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통상적인 예. 선거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와 있는 그러한 지표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표 자체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과정이 있다고 했을 때에 미국이 현재의 시스템으로 그것을 해결할 역량이 있을까? 이것 또한 중대한 문제죠. 네. 아까 이제 부시와 알고 얘기를 했을 때에 미국 사회에서 중대하게 제기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헌법 이거 다시 들여다보자. 아하. 그리고 정리해보자. 아니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이렇게 깨져나가? 말이 안 되잖아. 표는 많이 받는데 지는 경우였죠. 이것은 옛날에 이 연방 체제의 한계 때문에 오는 것인데 네.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 연방 체제의 주마다의 독자성도 중요하지만 네. 미국이라는 합중국 전체의 의사가 훨씬 중요한데 네. 전체 의사를 담아낼 수 있는 선거제도를 못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맞지 않다.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가 큰 논쟁까지 가지 않겠다고 딱 멈춰버렸죠. 맞아요. 그리고는 그래서 언론들이 알고가 국가의 어떤 이 내전, 정치적 내전 양상을 막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죠. 민주당이. 지금 재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격렬하고 이 충돌이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코비드도 있고 해서 문제를 품격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아주 돌팔이 있게 누군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 네. 트럼프는 뭔가 하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치제도의 인물의 문제, 또 제도의 한계의 문제, 정치 문화의 문제, 인종주의의 문제, 또 경제적인 공경의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선거 과정이 미국의 새로운 희망을 연다기보다도 네. 어려운 국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그렇죠. 되고 또 아까 남의 나라 얘기를 대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도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의 질서를 움직이는 힘이 크니까는 네. 이거 전 세계가 미국 대선에 참여를 해서 표 하나는 좀 행사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얘기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NU님인데요. 이 소개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시면서 NUN이에요. 하루에 5만 명 넘게 확진이 지금 되고 있다면서 맞아요. 심각하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하고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비과학으로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챙일평론가 지금 말씀에 동조를 하시네요. 3차 대유행이 네. 벌어져서 지금 이 오늘 헤드라인, 지금 우리나라 기사, 네. 헤드라인, 미국은 이제 번역되기 전인데
대통령만 그럼 여러 가지 약을 맞고 확진으로부터 완치되면 다냐. 네.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대선에 코로나19가 상당히 부정적인 타격을 줄 것 같은데 근데 전 진짜 트럼프 대통령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비판을 드렸지만 네. 그럼 한번 스스로 반문을 해봐요. 자,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는 게 좋은가? 조 바이든 후보가 새로 선출되는 게 좋은가? 정권이 재창출되는 게 좋은가? 교체되는 게 누구한테요? 좋은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되게 이기주의자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뭐죠? 재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우리나라 입장 어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좋은? 우리나라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안 되겠지만. 사실은. 네. 양쪽의 시나리오를 다 왜 됐으면 감안하고 좋겠어요? 있죠. 왜? 근데 저는 북미 관계의 그렇죠. 끝을 봐야 돼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쌓아놓은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내에서 시각으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저도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발붙이고 사는 한국인의 입장으로 보면 네. 적어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적어도 북미 수교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일을 완결지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께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개인적인 소망이네요. 아니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트럼프 방식은 탑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탑다운. 조 바이든은 아마 바텀업 방식을 할 것이다. 그걸 봤을 때는 또 다시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왜냐하면은 됩니까? 트럼프가 톱 단위로 했지만은 싱가포르 이후에 하노이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세력과 제도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알려 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도화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경험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면 미국의 하원인가요? 하원까지죠. 종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의회 정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받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이든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의미 있게 돌파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 내에서는 오바마 때의 어떤 이 공백 기간이 있긴 했지만 네.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국가 이익도 미국에 판단할 때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적대 관계를 가져갈 건가 하는 것은 제고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노력하는 것이죠.